이태원 참사 발생 5분 전 해밀턴 호텔 옆 골목 안에 들어찬 사람들이 간신히 걸음을 옮깁니다. 해당 골목과 맞닿은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인파들이 서로 밀면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특수본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 당일 골목 영상입니다. 참사 발생 직전에는 호텔 옆 골목에서 일순간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급류에 휩쓸리듯 내려오는 인파 속에 사람들이 하나둘 넘어지고 이때부터 끼임 사고가 발생합니다. 특수본 측은 높은 밀집도로 발생한 군중 유체화 현상이 사고 원인이라고 분석하면서 해당 골목이 양방 통행이었던 점도 압사 위험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일방 통행으로 바꿨을 경우에 1000명까지 가서도 막힘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인원의 밀집도하고 통행의 방향에 따라서 상당히 사고에다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참사 당시 골목에 1제곱미터당 11명의 군중이 밀집해 희생자 1명당 최대 0.5톤이 넘는 압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행자들이 전도 확률을 증가시켰던 것으로 파악을. 불법 구조물 설치로 골목 폭이 좁았던 점과 가파른 경사도 사고 원인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10시 30분이 지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대형 참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난관에 빠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그분들이 기억 들지 못한 경찰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특수본은 경찰과 구청 등 여러 기관의 과실이 참사를 키웠다는 공동정범 법리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원이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이 전 서장에 대해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적용해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실제보다 48분 일찍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한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구청장과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난 만큼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수본은 주말 동안 피의자나 참고인을 조사하기보단 기존에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검토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정보라인만 검찰에 넘기며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듣는 특수본. 이번 구속영장 신청으로 반전을 보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참사 10대 생존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으려는 생각이 더 강했다면 좋았을 것이라며 치료 의사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어 요청이 있었다면 치료를 더 할 수 없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스스로 생명까지 포기하기까지 그가 느꼈을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개인의 굳건함이 모자란 탓으로 돌리는 총리가 어디 있습니까?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한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비극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제 거취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못 돼도 괴물이 되진 맙시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SNS를 통해 충격적 망언이라며 SNS 악성 댓글들은 한 총리와 여당의 망언들이 키운 괴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무총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대한 표현이었을 뿐이라며 비극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거나 국가의 책무를 벗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태원 광장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 이태원 참사 희생자 76명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진 분향소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눈을 뚫고 분향소에 도착한 시민들은 국화를 헌화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습니다. 뜻하지 않게 세상을 떠나게 되신 분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은 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가늠도 되기 어려워서 유족과 시민들은 오늘 오후 6시 참사 현장 주변에서 희생자를 기리는 49제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참사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바꾼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갤럭시 휴대전화를 갑자기 아이폰으로 바꾼 건데 특수본은 포렌식을 앞두고 아이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박 부청장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야 이를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도 실수로 변기에 빠뜨렸다며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본은 구청장과 핵심 간부들이 증거를 없애려고 휴대전화를 일부러 바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용산구청 측은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전에 쓰던 갤럭시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까지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수본은 조만간 박 구청장과 용산구청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장이 청구된 주요 피의자 4명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2명.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입니다. 하지만 부실 대응 논란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입증하기 위해선 피의자의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성이 필요한데 이 인과성 규명이 부족했다는 분석입니다. 심사 때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모든 걸 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별수사본부의 이른바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윗선 수사의 핵심이 바로 이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혐의로 조만간 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이는 박형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의 신병 확보도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김 청장을 나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최재원 용산보건소장과 용산구청 안전건설국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월드컵 경기가 있었던 지난달 25일 밤. 평소였으면 떠들썩했을 이태원 거리엔 정막만 흘렀습니다. 드문드문 335 모여 경기를 보곤 있지만 아예 문을 닫은 가게도 보입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났지만 이태원을 찾는 발걸음은 뚝 끊겼습니다. 해밀턴 호텔 뒤편에 위치한 이태원 세계 음식거리입니다. 이렇게 한켠에는 대한민국의 월드컵 일정을 보여주는 전광판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아직 열지 않은 식당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평소보다 매출이 80% 이상 떨어져 계속 문을 열어야 할지 여간 고민이 아닙니다. 몸으로 직접 느끼는 게 급격하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었거나 그 옆에 음식점이나 이런데 장사하시는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이제 힘들어 하시죠. 많이 힘들어요. 그냥 버티기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생계가 중요하신 분이 더 많으니까 당장 월세 내야 하고 그냥 직원들 월 줘야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이태원의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2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 이용자 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물론 그거 갖고 지금 사실상 숨통도 튈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참사의 상처에 더해 이태원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만 갑니다.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으로 꺾어지는 삼거리. 가뜩이나 좁은 길을 가로막던 해밀턴 호텔 뒤편 테라스나 맞은편 클럽 출입문이 철거됐고 호텔 별관에 자리한 커피숍도 철거 중입니다. 모두 불법 증축물로 경찰에 고발된 곳들로 총 5곳이 참사 뒤 철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동안 건축법에 저촉됨에도 이행 강제금을 내는 것으로 버텨왔지만 참사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좁은 골목길을 더 비좁게 만든 이 분홍색 가벽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호텔용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를 막기 위해 세워진 건데 지붕이 없어 아예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아 건축법에 의거한 강제 조치가 어렵습니다. 용산구청은 해밀턴 호텔 측에 이미 2차례 철거해달란 공문을 보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11월 4일이랑 11일에 2차례에 걸쳐가지고 철거를 하고 여기를 공직 안전하게 유지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회신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재난안전법을 적용하면 강제 조치가 가능하다며 진행 중인 경찰 수사가 끝나길 기다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감식을 위해 골목길을 통제했었지만 이제 통제를 풀었다며 해밀턴 호텔이 법리적 판단을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위험성을 평가를 해서 좀 위험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 쪽보다는 강제 철거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경찰 수사와 별개로 위험한 시설물 철거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용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화창한 날에 이어진 추모 행렬과 달리 어제는 우중충한 날씨와 함께 비가 내렸습니다. 현장 곳곳엔 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비닐 덮개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참사로 통제선이 쳐졌던 골목에는 추모객들이 다녀간 수많은 포스트잇 메모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추모의 마음을 담은 시민들의 포스트잇도 잠시 비를 피해 비닐로 덮였습니다. 시민들이 놓고 간 국화꽃은 색이 바랬고 빗물에 젖은 포스트잇 글귀도 눈에 들어옵니다. 추모 공간을 지키는 자원봉사자는 궂은 날씨에도 나와 추모 공간을 정성껏 정리합니다. 추모품이나 이 포스트잇 같은 거는 특히 추모에도 그리 소중하게 생각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자원봉사자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꼼꼼하게 챙겨놨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